제가 제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참다 보니까 어느 순간 돌이켜보니까 엄마 아빠와 뭔가 벽이 느껴지고 엄마 아빠가 저를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인정을 해줘도 별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채말 스텝 김채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음 공부를 하면서 가장 보기 어려웠던 마음이기도 하고 또 억울했던 마음이기도 한 참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수행 용어로 참는 살기라고 표현하죠. 여기서 말하는 참는 살기는 내가 올라오는 마음을 사랑받기 위해서 혹은 미움받을까 봐 두려워서 표현하지 않고 참는, 죽이는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참는 살기가 그렇게 크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살았었는데요. 여기에서 마음 공부를 하면서 돌이켜보니까 제가 엄청나게 많은 마음을 수치주고 참고 살았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모님에게 사랑받기 위해서요. 제가 처음 참는 살기를 돌이켜보게 된 계기가 그 당시에 저를 상담해주던 마스터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너는 네 남동생보다 참았기 때문에 미움 살기가 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제 남동생은 반항심이 올라오면 반항심을 표출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걔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미움이 적고 너는 표현하지 않고 참았기 때문에 미움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엔 그 얘기 듣고 엄청나게 억울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살면서 남동생을 엄청나게 많이 비난했거든요. 쟤는 왜 저렇게 지 멋대로 살아? 쟤는 왜 저렇게 엄마 아빠를 배려하지 않아? 사실 속으로 되게 무시하고 쟤는 미움이 세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남동생보다 미움이 세다는 걸 처음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하나씩 엄마 아빠의 관계나 살아왔던 삶을 돌이켜보니까 아, 내가 남동생보다 진짜로 참았던 살기, 참았던 미움이 세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린 시절에 남동생과 저는 성향이 굉장히 많이 달랐어요. 남동생은 싫으면 싫다고 표현을 하고 갖고 싶은 거나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나 이거 할래, 나 이거 가질래 라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편이었고요. 저는 엄마 아빠가 힘들까 봐 혹은 집에 엄마가 돈이 없다고 하니까 갖고 싶은 거나 하고 싶은 거를 한번 참고 말하지 않고 또 특히 하기 싫거나 반항심이 올라오는 경우에는 그냥 그걸 참고 그냥 했던 그런 성향의 아이였어요. 엄마가 두부를 사와 이런 심부름을 하면 제 남동생은 자기가 재밌는 프로를 보고 있으면 나 이거 봐야 돼, 안 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기 싫고 힘들고 귀찮아도 아, 엄마 내가 갈게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저는 그때 제가 굉장히 남동생보다 더 잘 산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씩 둘씩 제가 제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참다 보니까 어느 순간 돌이켜보니까 제 남동생은 엄마 아빠와 굉장히 허물없이 표현을 하고 솔직한 사이가 되어 있는데 저는 엄마 아빠와 뭔가 벽이 느껴지고 엄마 아빠가 저를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인정을 해줘도 별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것도 굉장히 억울했어요. 아니, 난 왜 이렇게 참고 엄마 아빠한테 잘해줬는데 왜 내가 엄마 아빠와 더 친하지 않은 것 같지? 왜 사랑을 주신다고 하는데 나는 받지를 못하지? 그것도 굉장히 억울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저는 제 솔직한 속내, 솔직한 나 자신을 한 번도 드러낸 적이 없으니까요. 부모님과의 관계를 한번 그렇게 맺고 나니까 밖에 사람들과 친구들을 만날 때도 저는 늘 그렇게 관계를 맺었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같은 모습, 그리고 그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솔직하게 보여주고 부정적이거나 힘들거나 짜증나는 마음들은 속으로 막 누르고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줘도 그게 진심같이 느껴지지 않고 또 마음이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솔직한 저를 표현하고 나서 미움을 받든 사랑을 받든 피드백을 받으면 그건 진짜 내가 받은 거니까 내 마음이 채워질 텐데 나는 늘 가짜 나를 드러냈으니까 가짜 나가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아도 아무리 받아도 채워지지 않는 거였죠. 또 이 참는 살기가 얼마나 나와 남을 망상떨게 하면서 괴롭히는 마음이냐면요. 어린 시절에 제가 롯데리아에서 생일 파티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롯데리아에서 생일 파티하는 게 유행이었는데요. 그 친구들이 막 롯데리아에서 햄버거 사 먹고 막 꽃갈모자 쓰고 하는 게 굉장히 부럽고 그게 어린 마음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저희 엄마는 저희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서 막 돈가스도 해주고 생일 파티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엄마한테 엄마 나 롯데리아에서 생일 파티 해보고 싶어 라는 말을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어요. 혼자 지레짐작으로 너무 비쌀 것 같으니까. 근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남동생은 롯데리아에서 생일 파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찌나 질투가 나고 밉던지 속으로 막 앙심을 품고 엄마는 역시 남동생한테만 좋은 걸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뭐 어쩌다가 그 롯데리아 생일 파티가 얘기가 나와서 그때 그랬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가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롯데리아 생일 파티 하는 게 훨씬 더 싸고 야 그게 훨씬 정성도 덜 들어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좀 내가 왜 그때 표현을 하지 않았지? 왜 난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미움을 썼지? 라고 저의 참는 미움에 대해서 자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아주 작은 예고요. 크고 작게 사실은 내가 표현하지 않은 마음은 나중에 사람들이랑 소통을 하고 나면 저의 망상이고 저의 혼자만의 생각이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 참는 미움 살기를 좀 깨봐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참는 미움 살기를 어떻게 깨기 시작했냐면요. 먼저 내가 생각하는 가장 부정적이고 가장 표현하기 힘든 말들을 가장 표현하기 힘든 상대한테 용기 내서 꺼내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은 상대가 있을 때 그 사람이랑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그 사람을 피하고 싶을 때는 그 사람한테 가서 저랑 이야기 좀 해봐요 라고 소통을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싶었던 부모님한테는 저의 부정적인 모습을 하나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부작용도 되게 많았죠. 미움으로 부딪히기도 하고 진심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싸움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결국에 제가 마음을 표현을 했던 것들은 단 한 번도 표현하지 말 거라고 후회됐던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음을 표현했던 것들은 더 이상 제 안에서 미움으로 남아서 저와 그 사람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참는 미움이 굉장히 셌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당한 것 같다고 느끼거나 오해했던 마음들은 계속해서 제 안에 남아서 그 사람이랑 그 상황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을 집요하게 미워하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마음을 표현하고 나면 그 미움이 거짓말처럼 녹고 더 이상 그 상황이나 사람이 떠오르지 않는 경험을 여러 번 하게 되면서 참는 게 진정한 미움이구나 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모님한테 솔직한 속내를 꺼내놓기 시작하면서부터 처음에는 부모님한테 혼도 나기도 하고 뭐 싸움도 나고 그랬었지만 나중에 결국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네가 진짜로 내 딸 같다. 네가 부정적인 마음도 꺼내놓고 이렇게 힘들다는 표현도 하니까 네가 이제 내 자식 같아 이렇게요. 그 이후로는 저도 부모님과 사이에 있었던 그 서먹함, 거리감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많이 참고 사셨고 그래서 억울하셨던 많은 분들 용기를 내셔서 내가 가장 힘들고 꺼내기 불편했던 감정들을 하나씩 내가 믿는 사람한테 먼저 표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뭐 힘들다라든지 짜증나라든지 내가 처음에 허용되는 감정들을 하나씩 솔직하게 표현하다 보면 처음에는 되게 불편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내가 진짜로 상대방과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하나씩 나의 진짜 속내를 표현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내가 언제 참았나 싶을 정도로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나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